오늘의 토픽 GameStop. 먼저 이 상황을 알려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해. 공매도를 먼저 설명해 줄게. 사람들이 보통 주식을 사는 이유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 공매도는 그 반대야.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베팅을 거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너가 안 쓰는 핸드폰이 있어. 친구가 한 달만 빌려주면 대여료 5만 원을 주겠대. 그래서 너가 친구에게 핸드폰을 빌려줬어. 핸드폰을 빌린 친구는 당장 그걸 시장에 가서 20만 원에 팔아. 한 달 후에 똑같은 핸드폰이 가격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5만 원에 팔고 있으면 친구가 그걸 사서 너한테 핸드폰을 돌려주고 대여료 5만 원도 주는 거야. 너는 핸드폰을 돌려받고 5만 원을 벌었어. 친구는 한 달 전에 핸드폰을 팔아서 20만 원을 벌었는데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시장에서 5만 원을 썼고 대여료 5만 원을 너한테 줬어. 그럼 친구는 총 10만 원을 번 거야. 이걸 공매도라고 해. 이해했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당장 판 다음에 나중에 떨어진 가격에 사서 이자와 함께 갚는 거고 차익을 먹는 거야. 그런데 항상 가격이 떨어진다는 예측이 맞는 건 아니야. 한 달 후에 핸드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핸드폰 빌린 사람은 50만 원의 핸드폰을 사서 너한테 돌려줘야 해. 그렇게 되면 빌린 사람 손해는 30만 원에다 대여료 5만 원까지 총 35만 원 손해야. 이론적으로 공매도가 무서운 것은 손해가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어. 만약에 한 달 후 시장에 똑같은 핸드폰이 한 개만 팔고 있는데 1,000만 원에 팔고 있으면 빌린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고 그걸 사서 돌려줘야 해. 10만 원을 벌어보려다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거야. 쇼트 스퀴즈는 뭘까?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서 손해가 심해지면 더 이상 못 버티고 빌린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사서 갚으려고 할 때 나타나. 팔려는 사람보다 갑자기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는 걸 쇼트 스퀴즈라고 해. 그럼 왜 하필 게임스탑일까? 일단 게임스탑은 1984년부터 있던 대형 게임 유통업체야. 전 세계 매장이 5,500개고 직원이 4만 명이나 되는 꽤 큰 업체지. 비디오 게임이 발전하면서 승승장구했고 옛날에는 게임을 CD로 사야 됐기 때문에 이 매장을 애용했어. 중고 게임도 교환하고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세상이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게임사들은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게임을 팔고 다운로드를 받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업체는 미래가 없어 보였어. 2013년 말 주가 55달러부터 2020년 코로나로 3달러까지 95% 하락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3월 이후 모두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걸 알 거야. 게임스탑도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은 게임스탑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했고 3달러 때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8월부터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해. 작년 8월 말에 온라인 애완동물 상품 유통업체로 유명한 추위를 창업한 브라이언 코엔이 게임스탑 주식 900만 주를 샀다는 소식이 알려져. 그리고 게임스탑을 아마존의 경쟁자로 만들겠다며 추위 경영진을 게임스탑 이사진에 투입시켜. 거기다 곧 비디오 게임 콘솔인 신형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7년 만에 출시되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스탑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주가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 게임스탑의 상승을 지켜본 헤지 펀드들은 주식이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했어. 좋은 먹잇감을 찾은 거지. 주식이 곧 폭락할 거라고 예상해서 아까 말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해. 표를 보면 알겠지만 8월에 350만 달러였던 공매도량이 1월에는 12조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 중에는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알파 쇼트들이 있고 헤지를 위해서 쇼트하는 펀드들이 있어. 근데 헤지 펀드들이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어. 미국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주식 서브레딧 게시판이 있어. 거기서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던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포지션인 공매도 치는 세력에 반감이 많아. 게시판을 통해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서
헤지펀드를 혼내주자는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어. 지금은 게시판 멤버가 거의 760만 명에 육박해. 그래서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똘똘 뭉친 개인들과 공매도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의 한판 대결이 펼쳐져. 근데 진짜 문제가 터져. 어느 날 블룸버그 터미널에 보니까 게임스탑 쇼트 인터레스트가 유통 주식의 140%에 육박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핸드폰이 10개인데 시중에 풀린 핸드폰이 7개야. 나머지 3개는 제조사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공매도 세력이 시중에서 사들여야 할 핸드폰이 10개라는 거야. 시중에 있는 핸드폰을 다 사들여도 빌린 사람한테 못 갚는 거야. 근데 이걸 개미군단에게 들켜버렸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대여한 다음에 판매해. 그 다음 다시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해 빌려. 그 다음 다시 판매해. 이것을 무한반복하면 하나의 핸드폰으로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른 방법이야. 공매도 세력이 너무 무리하게 공매도를 친 거고 약점을 잡힌 거야. 월스트리트 배츠 개미들은 밀어붙이면 쇼트 스퀴즈가 나겠구나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돼. 폭락을 두려워하지 않은 무차별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해. 개미 군단의 공격은 정말 가차 없었어. 주가는 1월에만 1800%가량 상승해. 현재까지 개미들이 승리를 이룬 듯 해보여. 월가의 탐욕으로 벌어진 금융위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힘들었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들을 나누며 이것이 단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든 상황을 보면서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 그리고 유명 벤처 투자자 차마스도 공개적으로 월스트리트 배츠를 지지해줘. 주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올랐고 1월 28일 목요일 480달러대까지 올라가. 근데 그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미국에는 로빈후드라는 앱이 있어. 미국 모바일 주식 거래 앱인데 거래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면서 혜성처럼 2013년에 미국에 등장했어. 당시 거래 수수료가 비쌌던 기존 증권사들에 비해서 무료이기도 했고 심플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밀레니얼의 심장을 저격했어. 한국에 동학개미가 있는 것처럼 미국엔 로빈후드가 개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될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앱이야. 근데 여기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침 10시가 넘어서 게임스탑과 급등하던 주식들의 거래를 제한시켜버려. 이건 증권거래소가 내린 명령이 아니라 그냥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거래를 제한시킨 거야. 더 논란이 됐던 건 주식을 살 수 있는 버튼인 매수 버튼을 아예 비활성화시키고 팔 수 있는 매도 버튼은 활성화시켜둔 거야. 한마디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483달러까지 폭등하던 주식은 로빈후드 앱이 거래 제한을 건 순간부터 매수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폭락을 하게 돼. 미국에선 상한 하한이 없는 대신 5분 안에 10% 변동이 있으면 15분간 거래가 정지돼. 거래 정지를 연속 7번 당하면서 1시간 반 동안 112달러까지 78% 폭락해. 거래 제한은 이후에도 개미들이 많이 쓰는 위불,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부터 대형 브로커리지인 찰스 슈왑,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도 시작돼. 한마디로 상당수의 화력이 예고 없이 뺏긴 거야. 근데 문제는 대형 헤지 펀드들은 이 상황에서도 매수, 매도, 옵션 거래를 맘대로 할 수 있었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뒤에서 더 설명할게. 이 조치는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 개미들은 월스트리트가 게임에서 질 것 같으니까 룰을 바꿨다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가세했어. 당장 로빈후드를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했고 전날까지 피 터지게 싸우던 좌파 AOC 의원과 보수 우파 테드 크루즈까지 뭉치게 하는 그 어렵던 사회 통합까지 이뤄냈어. 그리고 바로 뉴욕 남부지검에 로빈후드 앱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어. 게임스탑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전국,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느낀 전 세계 개미들이 월스트리트를 타도해보자고 외치는 상황이야. 로빈후드가 금요일에는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SEC가 성명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다시 $400를 회복했어. 그리고 새로운 개미들도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로빈후드가 개인당 매수를 한 주로 제한하면서 하락했지만 결국 $328에 장을 마쳤어. 당분간 공매도하는 헤지펀드들과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개미 그리고 기관들의 싸움은 계속될 거야.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야. 이 다음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만 보면 돼. 그럼 게임은 여기서 끝났을까? 언론들은 개미들의 승리를 연일 보도하고 있어. 공매도 세력들이 올해만 22조 손실이 났다. 시트론 리서치는 이미 공매도 포지션을 털었다. 멜빈 캐피탈도 53% 손실을 보고 털었다. 개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이 계속되는 이유는 쇼트 인터레스트가 줄지 않아서야. 많은 사람들이 게임스탑이 주가 $300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믿어.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매도를 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 있어. 대신 만기일을 안전하게 3월 혹은 4월로 잡고 있어. 그리고 공매도엔 만기일이 있는데 이걸 높은 이자를 주고 다음 주로 롤오버할 수가 있어. 공매도 세력은 하락할 때까지 버틸 거야. S3 파트너스에 의하면 쇼트 인터레스트가 8%밖에 줄지 않아서 아직도 113% 이상이래. 내가 찾아본 바로도 최소 110에서 120%는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개미들은 자금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 밀어붙이려 할 거야. 월스트리트 배츠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모두가 단합해 팔지 않으면 쇼트 스퀴즈에 콜옵션까지 더해서 감마 스퀴즈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레딧에서는 팔지 말라는 운동과 목표가를 우주에 있는 달까지 정해놓고 있어. 로빈후드 앱은 일방적인 거래 제한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미국에서 이웃을 턴다는 의미로 로빈후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목요일 밤 로빈후드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회사는 전혀 문제없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했어.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화난 대중들은 믿지 않았어.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로빈후드에서 1조 달러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긴급 수여를 해. 이건 이례적인 일이야. 왜냐하면 로빈후드는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 1조 달러를 긴급 수여받는 대신 지분을 줘야 해. 한두 달 후면 가치가 폭등할 너의 주식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헐값에 파는 거야. 그럼 왜 로빈후드는 긴급 수여를 받았을까? 미국 은행 거래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게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을 맡아주는 중개인이라고 보면 돼. 주식을 사고 팔 때 P2P처럼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주식과 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중간 클리어링 하우스에 돈을 맡기면 주식이 잘 구매자에게 전달되면 판매자에게 클리어링 하우스가 돈을 지급하는 거야. 한국 중고거래할 때 안전거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고 펀디멘탈이 약한 주식이 폭등을 하니까 만약 폭락했을 때 내부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야. DTCC라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로빈후드에게 보증금을 더 낼 것을 갑자기 요구한 것 같아. 그런데 로빈후드는 유저가 많지만 재무적으로 약해서 낼 돈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못 내니까 특정 주식 거래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수요일 TD 아메리트레이드가 거래하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경고를 주니까 다른 클리어링 하우스들도 놀라서 자기들이 위험한지 검토를 하고 보증금을 올렸겠지. 그런데 비교적 신생 증권사들은 유저들은 많지만 재정적으로 튼튼하진 않아서 바로 보증금을 못 준 것 같아. 그래서 연쇄적으로 셧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근데 돈이 문제였으면 왜 매수 버튼만 비활성화시켰을까? 그건 의문이야. 아마 SEC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로빈후드는 금요일 장 마감쯤에 제한 종목을 50개로 늘렸어.
그 중엔 스타벅스, AMD, GM 등 이해가 안 가는 종목들도 포함됐었어. 일단 월요일부터 제한 종목을 8개로 다시 줄이겠다고 했지만 게임스탑은 여전히 한 주 이상 소유 시 매수를 못하게 막았어. 로빈후드가 거래 제한을 걸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왔어. 그중 멜빈 캐피탈이라는 쇼트 기업이 게임스탑 같은 주식에 알파 쇼트를 쳤다가 파산 직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켄 그리핀의 시타델과 뉴욕 매츠 구단주이기도 한 스티브 코엔의 포인트 72에서 월요일에 2.75조 달러를 긴급 수혈해줬어. 시타델의 켄 그리핀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 유명한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초단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을 잘 만들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로빈후드에서 고객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대신 돈을 내. 이렇게 되면 시타델은 거의 매팩을 켜놓고 주식 거래를 하는 거야. 로빈후드는 수익의 40% 이상을 이런 고객 주문 정보를 파는 걸로 내고 있어. 처음엔 시타델이 로빈후드 주인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쨌건 이 건은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요일 아침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게임스탑, AMC 등 급등주에 관한 변동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 일부 증권사가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했고, 주가 조작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어. 여기서 주가 조작과 권한 남용을 말하는 것이 월스트리트 배츠 게시판을 말하는 것인지 로빈후드인지는 아직 몰라. 전문가들 의견도 매우 갈려. 일단 로빈후드가 거래 제한 건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월스트리트 배츠가 어떤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자고 개인들이 뭉치는 것은 절대 주가 조작이 될 수 없다고도 해. 분명한 것은 SEC는 이번 일이 파장이 커지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앞으로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사람들은 게임스탑에서 쇼트로 손실을 입은 기관들이 돈을 내기 위해 롱을 갖고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주식시장에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하면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주식들의 시총이 워낙 작아. 그것보다는 모바일 증권사들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 펀드들의 쇼트 전략 재편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아.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모두가 조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이지. 이건 그냥 결말을 생각해 본 건데 재미로 들으면 돼. 첫 번째는 개미들이 더 이상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해. 결집력이 와야 되고 주가가 내려가겠지. 두 번째는 해치 펀드들이 공매도를 포기하고 스퀴즈가 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사이에 커버를 하면서 쇼트 인터레스트가 떨어져. 세 번째는 SEC가 증시의 파장이 크다고 생각돼서 법률을 찾아내서 규제해. 지금도 밤샘을 검토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어.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올 수도. 네 번째는 대주주들이 쇼트 기관들한테 물량을 빌려주는 건데 이건 회사 존립에 관한 문제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다섯 번째는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양의 유상증자를 한다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적당한 양의 유상증자로는 큰 임팩트를 주기 힘들 것 같아. 여섯 번째는 콜옵션을 현물 말고 돈으로 받는 딜을 해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건데 콜옵션 갖고 있는 기관이 그걸 해줄까 모르겠어. 가장 궁금한 건 이 질문일 거야. 그래서 지금 투자해? 일단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니 개인의 투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해. 이론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하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게임스탑에 투자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게임스탑이 당장 내일 우주선을 날리고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가치 자체는 정당화되지 않거든. 정의감에 불타서 전장에 뛰어들 수는 있어.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지금 들어가면 전장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전방에 서 있는 거야.
이미 너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월스트리트 배츠 애들은 돈 벌 만큼 벌었고 폭락해도 자기 돈은 안 잃어. 전장에서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제2의 게임스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게임스탑만큼 결집력이나 쇼트 인트러스트가 높지 않아서 회의적으로 봐. 이걸 통해서 게임스탑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줬으면 좋겠어.